저는 수경입니다. 승혜님, 아 죄송해요. 순서를 지키셔야죠. 네. 저는 김정욱입니다. 승혜입니다. 아, 나도 그렇게 할 걸. 정욱입니다. 네, 오늘은 수경화실의 블랙섀도우 선생님과 함께 수경화실을 알아보는, 또 블랙섀도우 선생님을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제 나와바리에까지 모셔서 촬영을. 네. 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제 나와바리랑 제 아지트고 편안한 복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블랙섀도우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간단하게 블랙섀도우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보고요? 네. 갑자기? 네. 화실의 모든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교재 기획부터 수업 기획, 뭐 스케줄, 물건 사입은 제가 신경 안 쓰고 있군요. 라이터가 아니고, 전기, 뭐 있죠? 뭐 수도, 네. 동파, 막힌 곳 뚫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 기획, 그 다음에 스케줄, 방송? 네, 방송, 방송까지. 수업 기획, 뭐 학생들 멘탈 관리. 뭐 멘탈 관리가 되나요? 네.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 작가반들 작품 지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모든 게 사실은 여기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기획이. 네. 네, 가장 저의 힐링 장소기도 하고, 모든 생각과 모든 기획과 모든 스케줄과 이런 것들을 저 혼자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지트죠. 네. 피신처? 신쳐요. 네, 그 그런 조용하고 차분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여름에 낮에는 덥습니다. 땀 흘리면서 이제 자기도 하고. 그죠. 뭐 그렇게 질문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네. 뭐를 하는 사람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수경화실의 총괄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작가반 학생들을 또 지도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작가반, 그러니까 새싹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품을 할 수 있는 새싹들을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는, 정규반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시고, 또 전체 기획 관련, 뭐 교재 관련 모든 거를 총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총괄 기획을 담당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보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근데 이게 질문지를 받는 거를 제가 봤는데, 네. 사실은 제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뭐 사전에 보고 이런 거보다. 네, 수경 선생님이 사전에 막 보여주려고도 하는데, 보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제 여기가 야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두둥. 근데 승희 선생님은 질문지 내라고 했더니 왜 안 내셨어요? 아 죄송해요. 질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읽느라고 감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질문이 좋다고 하면은 내가 곤란할 수도 있을 법도 한 얘기들인데. 근데 질문의 답은 뭐 항상 제 질문도 있고요. 뭐 의문에 대한 현답을 해주시려 생각하시고 하시고. 네. 조금 중간에 이제 네. 뭐 이렇게 여기 야외다 보니까 뭐 수경 선생님이나 승희 선생님이나 갑자기 모기를 잡는다든지 뭐 제가 의도치 않게 내가 저렇게 다리를 좀 꼬은다든지 좀 그런 거 양해해 주시고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제 나와바리니까요. 이 뒤쪽에 보시면 불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파이어라고. 캠프 느낌? 제가 워낙 이걸 좋아해요. 초이나 이쪽 관계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놨을 때는 사실 조명 다 꺼버리고 혼자 가만히 있는데, 뭐 기회가 되면은 뭐 나중에 커피라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일까? 작가반 학생의 질문입니다, 일단. 그런 건 얘기하지 마세요. 네. 누군지 뻔하잖아요. 아,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검은 라디오로 그냥 할까요? 수경화 실은 탄탄한 미술 수업 특강과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의 이미지인데, 화실에 대한 전체 계획 중에서 수경화실이 현재 어느 쯤에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쯤이라고 하면 되게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거든요. 화실에 대한 큰 그림에서 큰 네. 그림에서 이제 발뛴 거죠. 아, 네. 이제 발뛴 거예요, 이제. 네. 왜냐면 가장 베이스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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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베이스 자체가 아카데미컬한 수업까지 가능할 정도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한 거죠, 이제.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세대만 보는 게 아니고 뭐 다음 세대까지 수경화실이 좀 남아서 네. 이런 커리큘럼을 계속 갖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네. 한 세대를 넘은 다음 세대까지 이게 이어졌으면 뭐 제가 뭐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이게 저 세상에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했다고 봐요. 이제. 아, 이제 첫걸음을 뗐다. 네, 아직 뭐 완전히 다져진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첫삽 건물을 올리려고 첫삽 텄다? 그 느낌? 그 정도 느낌이에요. 네, 거기 정도 와 있다고 봐요. 이제 시작이다. 네, 근데 그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겸손하지 못한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말씀만 들어도 되게 뭔가 계획이나 기획을 하실 때 되게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멀리까지 보시면서 기획을 하신다는 그거는 거. 당연하죠. 단기적으로 볼 바에는 안 하죠. 왜냐면 수업에 대한 연관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숫자도 0에서 시작했다고 갑자기 10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네, 10으로 가기 위한 0, 1, 2, 3, 4를 가야 되니까. 저는 사실 수업들이 많이 좀 세팅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이신가. 저도 사실 뭐 잘 모르니까 이거를 저한테도 얘기를 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기획할 때 안전한 육지에서 나뭇잎 하나 올려놓고 하는 기획은 안 해요. 일단 나뭇잎 바다 위에 띄워놓고 고기 위에서 이제 중심 잡는 기획을 하기 때문에 네. 너무 거창했나? 뭐 하여튼간 불안한 기획을 하기 때문에 안정된 기획은 언젠가는 그거는 하는 사람들의 몫이죠. 네. 두 번째 질문 또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 좀 비슷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전 인터뷰를 봤던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전 인터뷰에서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수경화 씨를 아카데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수경화실에서 하고 있는 수업들 그리고 회원님들과 작가반을 보면 그 계획에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궁금하며 또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네. 어느 정도 와 있다. 비슷한 질문인데 아주 틀린 질문이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저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고, 네. 그 다음에 오히려 학생분들이 선생님들보다는 준비가 돼 있는 느낌? 네. 왜냐면 배우는 거랑 가르치는 건 얘기가 틀리기 때문에. 네. 네. 뭐 모르겠어요. 뭐 전 세계 다른 나라 분들도 우리 수경화실에서 그림을 배우는 분들처럼 열정이 있으면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 열정을 못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만족하는 게 없으니까. 네.
예, 만족하면 안 되겠죠. 근데 사실 만족은 안 해요. 만족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만족하려고 기획하는 부분도 없고, 예, 뭐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니까 학생들을 데이터 삼아서 그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런 거는 전혀. 그 학생의 발전성이 곧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한 발전성이랑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저희가 물난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문 심화 과정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분들이 하나하나씩 밟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성장하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발전하는 게 아니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이 발전을 안 한다가 아니고 학생들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아직 작다고 봐요. 네. 선생님들은 그죠? 어느 정도를 먼저 달려놓고 네. 그 다음에 학생에게 그걸 전해주시면 학생은 계속 따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승희 선생님도 그렇지만 뭐 수경 선생님이 늘 그렇지만 제가 엄청 쪼죠. 그러니까 여지를 저는 조금 안 주죠, 선생님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미안한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게 본분이면 가르칠 수 있도록 자기 발전을 해야 되니까. 네. 그죠? 방향성은 저는 무조건 학생이에요. 아카데미도 학생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게 사회적인 부분에서 아카데미를 생각한 거지. 아카데미가 만약에 완성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은 제가 쉴까요? 아닐 것 같아요. 예, 아카데미가 기본적인.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할 때 걸음마다 라고 한 게 그 걸음마가 아카데미한 기준. 그 다음에 그 아카데미를 이룰 수 있는 수업.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능력.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걸로 일단은 채워야 되니까. 학생들이 방향성이다. 학생들이 방향. 그러면 아까 기초공사가 그나마 조금 끝났다고 하신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카데미가 이제 아카데미 기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초반이 조금 잡혔지 아직 좀 더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쵸? 이제 아카데미를 지나서 또 다른 기획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카데미칼한 게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해서 뭐 픽스가 딱 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세분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신경 쓰고 푸시를 하고 있는 부분은 미술사 부분.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근데 늘 그래요. 기본이 제일 중요하지. 네. 기본을 벗어나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뭔가 되게 진지한. 이게 공간이 얘기. 차분해가지고 네.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아니 질문이 너무 진지. 근데 진짜 이 질문들이 엄청 다 진지해요. 대부분 학생들 질문들이.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이 39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질리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네, 한번 해보자고요. 세 번째 질문. 화실은 예술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없어요. 없으세요? 네. 왜 없냐면 네. 예술 하는데 경영이 만족되면 예술 못 하겠죠. 그렇죠. 네. 저기 급이 언제 올려주시나요? 없습니다. 네. 네, 뭐 경영이라고 하면은 경영? 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제 경영은 무조건 학생들이라 뭐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하면 수업. 근데 수업을 뭐 돈을 벌기 위한 수업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연결해서 다음 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경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좀 힘들어지신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저 스타일 아시잖아요. 네. 힘들어졌다고 하죠. 근데 뭐 어떡하라고. 해야지. 맞아요. 네, 그냥 오히려 저는 그 기간 동안을 뭐 저희가 막 난리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뭐 나아질 것도 아니고 힘들었던 기간이 있으면 뭐 힘든 것도 즐겨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냥 그게 제 힘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떡하라고 해야지. 음. 그럴 때 더 파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 경영에 대한 난관을 벗어나야지 해서 파는 게 아니고 어떤 수업을 더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야 이게 더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서. 새로 나오는 그 특강들 같은 걸 보면은 전에 거와 특강이 되게 연계가 돼서 잘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있네요. 경영상 조율하는 건 있어요. 근데 조율하는 게 시간대를 조율하지 뭐 사람 없다고 특강 없애버리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리밋은 있죠. 뭐해서 3명 이하면 폐강. 사실 경영 측면에서만 보면 3명 갖고는 경영이 힘들죠. 근데 저는 3명이라도 그 사람들을 배우겠다는데 네. 3명까지는 조금 봐주자고요, 저를.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뭐가 진짜 많네요. 네, 엄청 많아요. 네 번째 질문. 매년 새로운 특강이 개강을 하는데 신규 특강 기획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으시는지 일단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서. 저만의 이 공간, 네. 생각.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희한하려나? 저는 그냥 자연에서 얻어요, 자연에서. 자연에서. 네.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어려울 수 있죠. 그냥- 자연에서 얻는 거. 그냥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막 올 때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스치는 바람에 생각날 때도 있고, 일단 기본적인 모티브는 갖고 있죠. 이거를 어떻게. 아니면 학생들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걸 통해서. 네. 네. 약간, 그것만 갖고 막 생각하고 그것만 갖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있는 뭐 영상이나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많이 보죠. 그러니까 수경화실에서 있는 프로그램과 다른 곳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뭐 그 중에 이런 부분이 빠져 있네? 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런 연관성. 잠을 자야 되는데. 그죠? 못 주무시죠? 근데 요즘에 좀 자요. 검은 라디오 했듯이 뭐 병도 얻었고. 그래서 잠을 자야죠. 그런 아이디어를 얻은 후에 또 어떻게 구체화시키시는지. 구체화시키는 하다고 합니다. 거는 네. 저희도 이제 회의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거죠.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지금 새롭게 하려는 특강에 대한 거랑 매칭을 시켜봐요. 이 새롭게 하려는 걸 그 사람한테 시켰을 때 과연 이렇게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해봐요. 시뮬레이션을 상당히 많이 해요. 5번째 질문. 네. 미술사 특강을 기획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특강을 기획하게 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네. 역사를 알아야 되죠. 역사를. 뭐 이 질문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생겼나요? 라는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선조들이 그죠? 지켜냈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지 그림을 배운다? 그러면 그분은 단지 그림만 그리면 끝나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목마름이란 건 역사를 통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조금 이해하고 알아야겠다. 그 다음에 왜 지금 와서 갑자기 미술사냐? 네. 아무것도 모르면 목이 마른지도 몰라요. 좀
어느 정도 그죠? 어느 무슨 정도 말씀이십니까? 지식을 있는 하에 원리를 아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왜 이게 이렇게 발현이 돼야 될까? 그래서 사실은 미술사를 예전부터 기획은 하고 있었는데 뒤로 좀 빼놨었어요. 조금 알게 하고 그 목마름이 왔을 때 물부터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고 왜 옛날에 있었잖아요. 장군이 다 목이 말라 물을 다 얻더니 버들리 가지를 띄고 넌 왜 버들리 가지를 띄워서 죽었니? 이런 체할까봐. 천천히. 그죠. 그런 의도. 그래서 사실은 기본이라는 거에는 역사라는 게 꼭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다 역사가 있잖아요. 본인의 히스토리.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범위를 많이 다루는 범위 안에서 하려는 의도가 있죠. 아무래도 그런 이론적인 거나 역사적인 거는 좀 내가 경험이 쌓여야지 흡수가 되는 그죠. 부분이 그 다음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역사를 알면 그거를 대하는 자세가 틀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태도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저는 사실 조금 더 바라죠. 뭐 무슨 임상파가 어쩌고 이거보다는 그거를 알았을 때 내가 그리는 게 어떤 거구나. 이게 어떻게 역사가 있구나. 그럴 때 본인이 발전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또 확실히 미술사 공부 요번에 이제 작가반들도 하게 됐는데 작품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사실 근데 그거를 맨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힘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약간 저희 중고등학교 때 되게 훌륭한 문학 작품을 배웠지만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약간 거지. 질려버린 그냥 그런 시라고 얘기하면 그냥 시를 들으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자 네. 문학 작품 해보자라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 그쵸. 무슨 입시도 아니고. 그런 식의 어떤 자신에 대한 발전성을 자신이 흥미를 갖게 해주는 거지. 얘기하니까 대단하다. 약간 공부를 이 진지함은 일도 없고 갑자기. 공부를 재밌게 하는 그 순서를 좀 잘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해요. 네. 재미없으면 뭐 해요? 그리고 특히 모르니까 애들이니까 애우지. 지금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재미없으면 안 하죠. 네, 확실히. 그죠? 6번째 질문. 1시간 넘어가시는데 이제 6번째. 6번째 질문. 정막이라고 하는 석고소묘 특강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경화실에서 진행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과감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막이 기획한 지 얼마나 됐죠? 정막 되게 오래됐어요. 정적하고 정적이랑 같이 기획하신 걸로 제가 알고 기획하셨으니까. 있는데 정적도 지금 1년 반 그렇게 됐나요? 이게 지나간 기획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정적 기획하신 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물난리 기획하실 때 같이 기획한 걸로 기획하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과감하다. 네. 과감하면 저는 제목이 제일 과감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과감함은 없는 것 같아요. 흐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다음에 예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죠. 학생들의 가려운 데를 자꾸 봐요. 네. 근데 이런 거잖아요.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가려운 데를. 네. 저기 모기가 지금 앉았어. 아직 안 물었어. 아이고. 저 물었으면 분명히 가려울 거야. 라고 이제 저기 모기를 잡으러 가는데 물었어. 그럼 좀 가려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과감한 거는 그저 출판사 쪽에서도 제목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제목은 과감하게 짓는 것 같아요. 저는 과감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선생님 기획 중에 가장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적이 있고 정막까지 기획을 하셨다는 건 되게 대단하게 느껴졌는데 사실 이 정막을 들으신 분들이 그 다음에 가려울 부분을 이미 좀 어느 정도는 그죠? 예측을 하고 하는 계시고 거죠. 네.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계시잖아요. 보통 저는 아직 뭐 발표들은 안 했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이 거의 4단계 정도까지는 가죠.
그러니까 이게 정막이라고 하는 이 수업이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좀 높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저 이제 3개월 과정인데 지금 한 달 지났거든요.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낙오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그 되게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정말 그 끈기를 가지고 막 하시는 모습을 보면 되게 뿌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저는 뿌듯하기보다 이 사람들이 자신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그거를 보게 되는 게 아닐까요? 자기 스스로가요? 나를 너무 과소평가했고 내가 이거를 해나갈 수 있구나. 이거를 했어. 네. 클리어 했어. 우와 하는데 뭐가 또 있어. 그 다음 단계가. 네. 그러면 이거를 참았다는 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다시 딛고 올라갈. 100m짜리 산을 올라갔으면 네. 이제는 150m짜리 산이 나타나줘야 200m를 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단계? 그래서 정적을 들으신 분들이 이제 정막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인데 정적에서는 진짜 딱 남아 계신 분들, 내가 더 욕심내고 싶으신 분들 딱 정막으로 진짜 딱 오시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들이 되게 하나하나 되게 기획이 되신 것 같아가지고 그건 제가 맞아요. 수업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고 자신의 단계에 대한 도전을 클리어 하신 분이 클리어 했다는 자신에 대한 칭찬도 되는 거고 네. 그 다음 단계의 도전은 자신에 대한 칭찬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긴 하지만 되게 자신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난 이거를 해낼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좀 되게 감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는 네. 그런 의도는 없어요. No pain, no gain. 이건 아니에요. 네. 이건 아니고 자신을 조금 과소평가, 말 그대로 작게 너무 작게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안 해보고 안 해놓고 네. 그런 거에 너무 많기 때문에 경우가. 보통은 그 취미로 하다 보면은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만 반복적으로 하다가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음 단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생겨서 특강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게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이걸 잘했어. 그것만 하려고 하는 거. 근데 보통 많이 그러시네요. 그거 아니면 안 하려고 하고 그것만 하려고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자신이 뛰어넘는 넘을 수 있는 높이를 자꾸 낮추는 거라 네. 그쪽에서도 방향은 좀 맞춰줘야지. 저는 예전에 맨 처음에 취미로 시작했을 때 그림을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림을 더 진지하게 해볼 생각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더 진지하게 열심히 한다는 게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취미 그냥 네. 뭔가 시간이 남을 때 재밌는 거를 뭔가 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왔었던 때라 그런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라 할까, 저는 그림을 배우겠다고 온다는 자체부터를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뭐 등산으로 치면 벌써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이미 본인이 도전을 했잖아요. 도전을 했으면 알려줘야죠. 저기로 가면 지름길이 있고 이렇게 가면 물이 있고 이렇게 가면 가파르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조금 경험하고 알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하는 거니까. 그 질문들이 너무 난이도가 반찬은 뭐 좋아하세요? 이런 건 없나 보다. 그런 것도 나중에 있습니다. 진짜? 반찬까지는 아니고. 7번째 질문입니다. 7번째 질문은 미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미대 수업보다 더 심층적인 수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작가 수업 아카데미나 정적, 드로잉 워크샵, 소실점과 투시 같은 수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수업들은 어떻게 기획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전부 학생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보다 일단은 학생들을 기획을 해요.
네,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학생들이 필요로 할 부분들을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대학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안 찾아본 건 아니지만 뭔가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을 제 나름대로 찾아보고 뭐 우리나라 뭐 어떤 자료도 보지만 외국 자료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좀 참고하는 거는 어린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획을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어떻게 얘기하지 저는 그렇게 조금 제가 아까 약간 자연에서 많이 엮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좀 저한테는 조금 자연스러운 일이라 남들이 1m에서 생각하면 저는 그냥 저 구름 위 높이 정도까지 가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약간 깊이 생각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러네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 네, 학생이 전부라 저는 수경화실이 전부도 아니고 미술 전공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대 수업을 또 받아보셨으니까 또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불만은 있죠. 저는 불만은 있어요. 요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하고 예전에 학교 다니는 학생은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화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주입식이 많았단 말이죠. 그 주입식에서 못 벗어나요. 그 받았던 그 교육.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입식 아닌 거를 던져주면 당황해하죠.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그거가 싫어서 선생님한테 요구했던 게 절대 그림에 손대지 마라. 알려만 주되. 근데 그렇게 이제 저도 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얘기해도 무조건 학생들한테 저는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답은 대해서는 학생분들이 알려주시는 거죠 결국. 네, 그럼 8번째 질문입니다. 아직도 10번째가 안 돼요. 아직 한 자릿수입니다. 네. 그림을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미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기의 연민 없는 사람. 자기 연민요? 네. 자기 연민에 빠지면 모든 거를 걸어 잠그기 때문에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연민이 꼭 불쌍하다고만 있는 거 아니죠. 합리화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 사랑도 있는 거고. 자기 자신한테 너무 빠져서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연민이란 거가 어떤 딱 하나의 그 부정적인만 있는 건 아닌데 너무 자기에 대한 애가, 자기에 대한 애,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걱정, 자기에 대한 불만 이런 거 다 저는 연민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림을 대할 때는 그 모든 걸 그림에 쏟으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을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미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민이 많은 사람보단 연민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 연민이 많으면 가두려고 하고. 네. 연민을 열어놓는다는 건 이런 거죠. 아, 내가 목적성이 있겠죠. 이걸 왜 할까? 나는 나의 걸, 내 걸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저는 연민을 열어놓은 거라고 봐요. 그 내 걸 쏟을 수 있죠. 약간 다치는 상황에서는 나는 왜 이건 못할까 이런 그죠? 그럴 생각하시면 수도 좀 있죠. 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연민이란 자체가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사실 연민이란 게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승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왜 난 이걸 못할까라는 사람이 어떤 한 키워드로 갑자기 바뀌었어. 그게 내가 그냥 취미로 하려고 했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던 그 어떤 그림이란 걸 통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세상에 그림을 못할 사람은 없죠. 근데 거기에 나를 담냐 안 담느냐 그림과 작품의 차이죠. 너무 심오하다. 심오하죠. 너무 심오하다. 철학적인.